우 여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가게에 나가고 있습니다. 남편 마 씨도 성실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두 사람은 귀주성에서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는 돈으로 어렵게 상점을 차리고 나니 직원을 두고 일하기도, 그렇다고 그만두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996년 자식 욕심이 많았던 부인 우 여사는 딸 5을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들 하나 더 낳았습니다. 사실 아들을 갖기 위해 아버지 마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두 손에 향을 들고 부처를 향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 여사는 아들만 낳을 수 있다면 한약이며 음식이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 당시 중국은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1996년) 우 여사는 그렇게 아들을 어렵게 낳았습니다. 부부는 바쁜 일과로 모든 자녀를 돌볼 수가 없었고 자녀를 돌봐줄 만한 시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웃집 또래가 있는 집에 부탁해서 서로 돌봐주며 가끔 식사를 대접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한 번씩 사다 주곤 했습니다. 얼마 전에 둘째 딸 학교에서 유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이 근처 학부모들은 자녀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둘째 딸 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유괴가 되었는데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봉고차 한 대가 지나가다가 갑자기 아이 앞에 서더니 차 문을 열고 한 남성이 내리더니 요 아이를 싣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특별히 조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뒷집 장 씨도 또래 아이가 둘이 있어서 가끔씩 서로 봐주고 있었고 앞집의 송 씨, 왼쪽 건너편 얼마 전 2년 전 이사 온 첸 씨도 서로 비슷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돕고 있었습니다. 특히 얼마 전 도시에서 이사 온 첸 씨는 정말 친절하고 좋았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부인과 함께 그 집 아이들은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고 우 여사 아이들도 그 집 아이들과 같이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 여사는 가끔씩 요리 재료를 사서 첸 씨 집에 주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뒷집 장 씨는 그 집도 장사를 하고 있어서 아이를 맡겨도 항상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장 씨가 장사를 가느라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못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장 씨 집에는 아이를 별로 맡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죠. 골목에 봉고차만 지나가도 아이 부모들은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이상하게 우 여사는 아들을 낳은 뒤로 장사가 부쩍 잘 되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많이 늘었고 무엇보다 돈을 모아서 도시로 이사갈 생각을 하니 사업이 더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너무 필요했던 터라 늦게 자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계를 보더니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들을 대충 씻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도 첸 씨 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 가서 요리 재료를 샀습니다. 우 여사는 첸 씨 집 앞 대문 앞에서 4살짜리 아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절대 큰 길가로 나오지 말고 무슨 일 있으면 첸 씨네 아줌마한테 말해야 한다. 수상한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봉고차를 보면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엄마 일 갔다 올게. 알겠지? 남편은 늦었다며 빨리 가자고 우여사를 보채고 있습니다. 우여사는 아들을 대문에 밀어놓고는 일터로 향했습니다. 우여사는 일과를 늦게 시작한 탓에 일도 늦게 끝나버렸습니다. 첸 시집에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늦게 일이 끝나고 9시가 넘어 우여사 부부는 첸 시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첸 시집에 불이 꺼져 있습니다. 애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나? 아들을 부르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틈 사이로 보이는 어둠 속에 집안에서 냉기가 나왔습니다. 우여사는 문을 여는 순간 텅 빈 집안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여사는 아들을 부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고 이방저방 뒤졌으나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니, 집안에 있던 가구며 집기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우여사는 첸씨 옆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첸씨 집 어떻게 된 거예요? 점심때쯤 이사차가 와서 짐 다 싣고 가던데. 그럼 아이들은요? 아이들은 봉고차가 다 싣고 갔는데. 우리 애들도요? 그 집 애들이랑 우여사 아이들이랑 다 같이 타고 가던데. 나는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우여사는 다리가 풀려버렸습니다. 우여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첸씨 부부가 가지고 다니던 신분증은 가짜였고 그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도 본인들 것이 아니었으며 첸씨의 자녀도 친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섰고 통장에 모아둔 돈도 점점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날 동안 아버지는 오토바이 한 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곳으로 바로 달려갔습니다. 오토바이 뒤에 아들 사진을 걸어둔 깃발은 이제 헤어질 대로 헤어졌습니다. 이제 20여 년의 시간이 지났고 이들 가족에도 한계가 왔습니다. 아들을 찾는 한계가 아닌 생계의 한계가 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 우여사는 이 노란색 스웨터를 깨끗하게 빨아서 옷걸이에 걸어두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으로 말이죠. 아들이 납치되던 날 아들에게 주려고 사왔던 스웨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시도 아들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17년이란 긴 시간이 지나고 오늘 또 어김없이 아버지는 아들 사진을 오토바이에 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때 TV를 보고 있던 어머니가 깜짝 놀랍니다. TV 프로그램에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준다고 합니다. 망설일 것 없이 방송국에 신청을 했고 우여사 부부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어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240여 명의 신청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우샤펑이란 청년이 무대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회자는 어렸을 때 기억과 몸에 상처가 있다면 설명해 주라고 했습니다. 우샤펑은 어렸을 적 살았던 집이 2층 집이었으며 이웃집에 자주 놀러 갔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았던 집의 구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이웃집에서 요리를 자주 했었다고 하자 관중석에서 우 여사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로 혈액 검사와 DNA 검사를 했고 이 청년은 친자로 판명이 됐습니다. 우샤펑의 양아버지는 우샤펑이 어렸을 때 메메단에게 돈을 주고 샀으며 모든 것이 밝혀진 이상 그때의 진실을 아들과 친부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